엄마는 충청남도의 한 딸 많은 집안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이 어려워진 엄마는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20살이 넘으면서 엄마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982년 엄마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태어나고 가족들은 엄마에게 소박한 행복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엄마의 행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엄마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부터 화장실 앞을 서성이던 창현이가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한참을 기다리던 창현이는 결국 직접 들어가 엄마를 데리고 나왔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는 엄마. 며칠 전 길에서 쓰러져 이곳 응급실에 실려온 뒤부터 엄마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엄마가 다시 창현이를 깨웠다. 이번에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였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엄마는 매일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간다. 이렇게 새벽 그냥 밤에 잠 못 자겠네 이렇게 되면. 네, 조금 못 잘 것 같아요. 요새 자주 네, 계속 입원하고서 계속 있거든요. 많이 피곤하겠네요. 네, 좀 피곤해요. 좀 어떠세요? 지금도 많이 머리 아프고 토하고 싶고 그래요? 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는데요. 머리가 아프네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지금도? 한번 수술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부분이 또 다시 재발하고 다른 부위까지 좀 간 곳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를 다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아니기를 바랐는데 엄마의 병은 2년 만에 또다시 재발됐다. 자, 이 교습 환자는 약 한 2년 전에 뇌 우측 전두엽에 크게 있어가지고 그걸 절제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추적 검사상에서 완전히 제가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지금 두통도 굉장히 심하고 또 토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자주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내원하였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옛날에 그 수술했던 그 부위에 재발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부위에까지 종양이 전이해서 그 전이된 종양, 재발된 종양 이 두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입원했죠. 수술이 잘 될지도 그렇고 한 번 겪은 일도 힘든데 또 겪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힘들죠. 집에 환자들 있는데 집에 뭐 환자가 있어요? 집에 누가 있어요? 환자가 있어요? 집에 없잖아. 맞다. 잠깐 착각했네. 집에 누구 계셨다고 착각하셨어요? 아파요. 자신의 버팀목이 돼주었던 남편. 효숙 씨가 처음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99년
남편은 임파선 암으로 세상을 등졌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효숙 씨는 자꾸만 2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남편을 찾고 있다. 창현이는 틈만 나면 엄마에게 병실 위치를 일러준다. 어제도 혼자 병실 나간 엄마가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병실이 어디? 52번. 52원? 찾아가봐. 아유, 어제부터 구박이 심하네. 상현이가. 어떻게 하면 그러겠어요? 일정정도. 병실 번호를 알려준 지 5분도 지나지 않았지만 엄마는 이번에도 다른 병실 앞에 가서 멈춰섰다. 번호를 봐봐. 글쎄. 안 보여? 봐봐. 봐봐. 지금 낮이야 밤이야? 밤이지. 왜 밤이야? 지금 시계 몇 시야? 밖을 봐봐 밖을. 까먹까먹한가? 화난가? 새벽이야? 새벽이야. 엄마의 감각들이 하나씩 망가지고 있었다. 아침부터 창현이가 엄마에게 단단히 화가 났다. 아니 지금 말 못해. 너무 잘 자갖고 사고 쳤어. 잘 주무셨다고요? 네. 지금 올라가. 너무 잘 잤더니 사고 쳐갖고 신나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맞잖아. 답답해. 지금 해요. 이제 운영하는 것도 징그럽고요. 아 지금 미치고 죽겠어. 오줌 싸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일어나다 여기다 싸가지고 그냥. 지금 잠도 오고 지금 미치겠는데 새벽에도 그러고 그냥. 계속 그러시? 예.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TV 좀 봐. 자다 또 싸고 하도 물어싸갖고 못 구해서. 화를 내는 창현이 앞에선 넉살 좋게 웃었지만 사실 엄마도 요즘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걸 수능하기가 싫어요, 제가. 제 성격상. 애들이 그걸 일을 해줄까 그 생각도 들고. 애들은 착하니까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이해만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언제까지 갈 이놈의 길인지. 왜 이러면 사냐고. 아픈 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쨍피하죠. 결국 엄마에게 마지막 수단이 동원됐다. 다 큰 아들 앞에서 쳐야 하는 기저귀. 엄마는 속상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창현이는 간이 침대를 책상 삼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일 학교에서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병간호 때문에 학교에 못 간 게 벌써 여러 날이지만 창현이는 시험만큼은 꼭 잘 봐야 했다. 아버지 예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좀 많이 못했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좀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고 좀 그러셔가지고
저도 대학을 가고 싶고 어머니께서도 아프시기 전에 제가 저 대학 가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대학 가기 위해서 좀 더 좀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편이에요. 고등학생이 되고 창현이는 유난히 공부에 매달렸다. 창현이에게 공부는 병든 엄마와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인 창현이의 학교. 이번 시험을 위해 밤새도록 공부를 한 창현이는 막상 시험 시간이 돼서는 집중을 하지 못했다. 창현이는 입원한 후 처음으로 혼자 병원에 두고 온 엄마가 자꾸 걱정된다. 학교 오기가 싫어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입원했는데도 화장실 같은 거 혼자 못 가시거든요. 혼자 가신다 해도 비틀비틀 거리고 잘 병실 찾아올지도 모르고 좀 정신이 막지 않아가지고 병실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죠. 창현이가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각, 엄마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혼자 병실을 나왔다. 분명히 수십 번을 오고 간 길인데 다시 병실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복도를 몇 바퀴 돈 엄마가 들어간 병실은 전혀 다른 병실이었다. 아줌마 병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입원을 했다지 뭐. 왜? 아이고 많이 안 다쳤어야 하는데. 엄마에게는 미로 같은 병원 복도. 엄마는 한참 동안 복도를 돌고 있었다. 창현이가 자리를 비운 반나절 동안 엄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안 좋아져 있었다. 생일이 왔어. 나 봐봐. 왜 안 좋아? 자신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현이는 학교 간 것을 후회했다. 창현이 담임 선생님이 병문안을 왔다. 당연히. 아니면. 지금 오신 분이 응. 담임 선생님이라고 나. 뭔 말인가 알겠어? 응. 담임 선생님이라니까 지금. 지금은 담임 선생이 아니고 자꾸 그런 말이 말. 엄마는 이제 사람까지 못 알아봤다. 어머니 힘 좀 내세요. 네. 창현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네,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퍼지고 있는 머릿속의 종양은 엄마의 정신을 점점 갉아먹고 있었다. 앉아서 이게 뭔지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은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자 효숙 씨는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다.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누설하다. 오늘이 몇 년이죠? 99년. 오늘이 99년? 몇 월? 지금이 몇 월이에요? 몇 살이에요? 태숙 씨.
몇 살? 지금 모두 합해서 이게 몇 개예요? 검사받는 동안 효숙 씨는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가 4개. 대답을 못할 뿐 아니라 질문조차 이해하지 사가 못했다. 5개를 더하면 모두 몇 개입니까? 육효숙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인지적으로 굉장히 거의 치매 상태라고 할 정도로 전혀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를 그러니까 그 검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정도, 그러니까 수행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난타는 몰랐어요. 여기? 여기 들어. 엄마를 화장실에 들여보낸 창현이가 갑자기 새 환자복을 챙겼다. 이제 엄마는 화장실 안에서도 소변을 못 가렸다. 좀 들어봐. 여기 손을 집어고 좀 이렇게 좀 뒤로 와봐. 알았어. 알았으가 아니야, 빨리 해. 이렇게 짚고 좀.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나 화나 진짜. 진짜 좀 이쪽으로 좀 올라와봐. 창현이의 말은 잘 듣던 엄마가 오늘은 아들의 말도 못 알아들었다. 왜 바보같이 그렇게 누워있냐고. 좀 일어나봐. 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정신이 흐려졌다. 해봐. 아, 재성이 정신 좀 차려봐. 이러지 않았잖아, 진짜. 못 가게 생겼으면 못 간다고 뭘 하던가. 간다고 하고 웃지 마, 진짜. 엄마와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창현이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렸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해 놓고서 창현이는 엄마에게 또 짜증을 내버렸다. 엄마 병수발이라면 이골이 나 있는 창현이지만 요즘 엄마 모습은 견디기 힘들다. 엄마가 정신이 제대로 안 들으셔갖고 힘들고 또 엄마가 저렇게 아프니까 제 마음도 좀 아프고 좀 더 일찍 병원에 왔으면 저러진 않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막 제 자신한테 화나는 것 같아갖고 저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데 엄마한테 저러면 안 되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 빨리 나야 되는데 진짜 엄마한테 자꾸 그러면 좀 미안하고 제 자신한테는 자꾸 화가 나고 그날 저녁 엄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 경련을 막는 약이 바로 투여됐지만 발작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1시간쯤 흐르고 엄마의 발작이 겨우 진정됐다. 이전에도 발작을 일으킨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했던 적은 없었다. 창현이는 약기운에 잠든 엄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토요일 오후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창호가 병원에 왔다. 오늘 하루 자리를 비운 형을 대신해 창호가 엄마의 뒷바라지를 맡았다. 기저귀를 채워줘야 하고
아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 엄마. 늘 가까이 있었던 엄마인데 오늘은 엄마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얘 몰라? 살짝 어? 살짝 손을 들고 사슴이 그리 없는 왜? 좀 보니까 진짜 우리 엄마 맞나 생각도 들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빠한테 못해줄 만큼 해주고 싶은데요. 근데 이 시간이 별로 없네요. 꽃을 여기다 넣어놔. 꽃? 꽃? 옷? 옷? 꽃? 꽃? 꽃이 어딨어? 꽃이 어딨어? 엄마의 상태가 심각해졌다. 엄마는 자꾸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고 했다. 뭐가 있어? 그날 저녁 응급수술이 결정됐다. 하필 창현이도 없는 때였다. 수술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환자의 의식을 잡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일단 뇌압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 환자한테 그 약물을 써서 지금까지 뇌압을 조절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조절이 됐었는데 이 약물로 뇌압을 조절하는 게 어느 한계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약물로 조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환자분이 그런 정도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약물로서 뇌압 조절하는 게 불가능한 시점이 돼서 환자가 더 악화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술은 뇌의 신경들을 압박하는 뇌척수액을 관을 삽입해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것이다. 아까 못 알아봤지, 수술 들어오기 전에. 엄마, 내가 누군지 알겠어? 어? 네 이름이 뭐야? 어? 엄마 이름은? 엄마 이름은? 불러봐. 엄마? 불러봐. 엄마 이름? 이름. 엄마 이름이 유수기.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 왜 블러디하게 나와? 투명한 뇌척수액만 빠져나와야 할 관에 혈액이 섞여 나오고 있었다. 비상사태였다. 의료진들의 얼굴도 굳어졌다. 이전에 오라오라 하나 내줄게.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아니 그 갑자기 그 아까 그 뇌실로 관을 넣었던 거에서 피가 섞여 나오면서 갑자기 의식이 좀 떨어졌거든요. 봐서는 뇌 단층 촬영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뇌 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곧바로 CT 촬영이 이루어졌다. 만약 뇌출혈이 맞다면 효숙 씨의 의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주인자 지금 나오고. 힘이 없어?
이곳에서도 엄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라이트 쪽, 레프트 쪽에다 붙여놨어요. 왜냐면 그냥 일렉트로에서 연결할 수 있으면. CT 촬영 결과가 나왔다. 출혈은 다행히 경미한 수준에서 멈췄다. 내부에 있던 추하영 교수가 호출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돌아왔다. 육효석 씨,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요. 육효석 씨,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요. 원래는 화요일 날 아침에 수술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황이 조금 지금 자꾸 악화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내일 아침에 수술해야 될 것 같아. 오늘 그 하루 앞당겨서 마취과 선생님들한테는 이미 말씀드려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수술하고 나면 그동안 뇌암 갑작스럽게 당겨진 수술. 창현이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엄마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기 책임 같았다. 최하영 교수가 창현, 창호 형제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특히 어린 너희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정말 내키지 않은 거지만 친보호자라고는 너희들밖에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수술 받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여러 가지 좋아지긴 하겠지. 저런 의식 상태부터 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아마 내 생각에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을 거야. 증상 자체도 그렇고 특히 종양이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거고 또 더 커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게 오래 못 넘기실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사실 것 같아요? 평균이라는 거는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나 사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건 꼭 대답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사실 수는 없을 거야. 이번엔 힘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이들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는 꼭 살아줄 것 같았다. 중환자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엄마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엄마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도 언제 마지... 얼마나 대장했어. 둘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지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맨날 혼자 듣기만 하고 제대로 엄마 아픈데도 신경도 못 써주고 그게 제일 해야 돼요. 같이 1년만이라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했어 아줌마 다 했어. 수술 전날까지 시시각각 엄마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잘못하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다. 창현이와 창호는 불안한 마음에 밤새도록 엄마의 침대 곁을 지켰다. 수술 당일 아침, 엄마의 의식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끝내 창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사실 창현이는 누구보다도 창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매몰차게 화를 냈다. 지금 가장 가슴 아파할 엄마 앞에서 자신들이 힘든 내색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수술실로 이동될 때까지 아이들은 엄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여기까지다. 몇 번이에요? 엄마를 혼자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아이들은 그동안의 엄마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된 후 1시간이 넘도록 창현이도 창호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각 엄마의 뇌 안에 퍼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진행 중이었다. 이 수술로 엄마의 남은 시간이 결정될지도 모른다. 전두엽에 있던 재발된 종양과 그리고 축두엽에 전이되었던 그 종양을 다 절제하였기 때문에 수술 전에 있었던 그 심한 두통 또는 그 구역질 그리고 그 경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가 악성 종양 환자이고 그리고 재발될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발이 다시 되는 동안 기간이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 검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수술실에서 엄마가 나왔다. 수술이 진행됐던 4시간은 창현이와 창호에게는 어떤 기다림보다도 길고 힘겨운 시간이었다. 수술 다음 날 아이들이 엄마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응? 오늘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꽃인데 엄마 이따가 일어나면은 달아줄게. 지금 못 다니까. 어? 수술이 끝나고 엄마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었다. 아직 의사 표현이 확실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도 알아봤다. 그리고 이 카네이션의 의미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엄마 몇월 달인가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지금 몇월 달이야? 지금 아까시야 피는 오늘 며칠이야? 모르지. 그건 모르지. 아니 엊그제 어. 수능 날이 15일이었잖아. 오늘 며칠이 갔다. 수술 날 며칠 지났어? 15일 지나면 16, 17 오늘 17일이야? 맞지? 내가 산수도 못할까봐 이제 시상이나. 일반 병실로 돌아온 엄마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창현이 가족도 웃음을 되찾았다. 흔들어 같이. 엄마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젠 서로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출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어머니 제발 안 하시고 오래 사셔서 동생하고 저 커가는 모습 보고 대견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건강해서 창현이랑 창호랑 열심히 살고 싶어요. 창현이 가족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창현이도 창호도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는 않는다. 단지 엄마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시간까지 자신들의 사랑이 엄마에게 모두 전해지길 바랄 뿐이다.